승리의 법칙, The Law of Victory. 리더는 팀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찾아낸다. 승리하는 리더들에게는 이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리더들은 승리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리더에게도 위기가 오게 되는데 이 위기라고 하는 게 이 최고의 리더를 만들기도 하고 위기를 통해서 최악의 리더가 탄생되기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승리의 법칙을 실현했던 이 두 명의 뛰어난 리더들이 있습니다. 연합군 측에 나타났던 이 리더들은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이 처칠과 프랭클린은 히틀러가 유럽을 침공해서 유럽을 자신의 비전에 맞도록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를 좌절시킨 그 승리의 법칙을 실행한 승리하는 리더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리더에게는 승리만이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위대한 리더는 승리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냅니다. 압력이 가해질 때 위대한 리더들은 능력이 최고도로 발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이 인종차별 정책이라든가 그 제도를 무너뜨리고 마침내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이 만델라는 강한 성품과 이 승리의 법칙에 대한 헌신 때문에 스페셜 리더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스포츠 게임을 자주 보는데 이 스포츠 게임을 통해서도 승리의 법칙이 쉽게 작용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스포츠야말로 스포츠라는 게 이기는 게 아니면 지는 거니까 어떤 스포츠인가는 관계없이 훌륭한 리더는 팀이 이기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는데 그것이 바로 승리의 법칙이다. 자, 강의 노트 오른쪽에 보시면 그 승리의 세 가지 요소라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적어놨죠. 첫 번째 비전의 통일, 기술의 다양성, 세 번째는 승리에 헌신하고 선수들의 잠재력을 발휘시키는 리더,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비전의 통일을 한번 볼까요? 뭐 이건 상식적인 건데 사실은 비전이 같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선수들의 재능과 잠재력이 얼마나 큰가 여기에 관계없이 팀원들은 팀은 선수들이 동일한 비전을 갖고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서로가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콩가루 집안이 되겠죠. 선수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팀은 챔피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기술의 다양성이란 무엇인가? 조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한데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가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따로 있고 다른 사람의 그 역할을 간섭을 하든지 다른 사람의 일을 하게 되면 그것도 망하는 거죠. 승리에 헌신하고 선수들의 잠재력을 발휘시키는 리더. 그래서 이 리더는 승리를 위해서 이 필요한 동기와 능력을 부여해 줘야 된다. 동기와 능력을 부여해 주고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승리 안 되는 거죠. 승리의 법칙을 실천하는 리더는 성공 이외에 다른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승리의 법칙을 선포하고 승리의 법칙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리더에게는 반드시 이 성공이 손에 쥐어진다는 거죠.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이 북군의 승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링컨은 자신의 주변에 자신의 주위를 가장 탁월한 리더들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면은 그 공은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는
그런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남북전쟁을 마침내 승리로 이끈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그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이 훌륭한 리더십을 가졌다. 훌륭한 리더십을 가졌고 승리를 위해서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끝까지 결탄코 포기하지 않고 이 승리의 법칙을 실천하는 리더였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들고 낙심돼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종종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주변에 그 사람의 그 어린 시절이나 어려웠을 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생을 마감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다들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극복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 이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마침내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인내심.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승리를 향한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이 마음에 동요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자세, 이것을 가진다고 하면은 마침내 승리와 성공을 양손에 쥐는 그런 리더로서 탄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대승리로 이끌었던 그 두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누구죠? 예, 영국의 처칠, 미국의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 승리의 법칙을 가장 잘 실천한 리더들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영국 같은 경우도 계속 독일에서 그 비행기가 떠가지고 공습하고, 그 영화 같은 데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쉽지 않았어요. 그걸 끝까지 인내하고 견뎠다는 게. 만약에 그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 처칠과 영국이 없었다면은 유럽은 무너지고, 유럽은 그 나치의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미국이 없었다면은 이 세상은 자유를 회복하지 못했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인데, 자, 그래서 이 승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 또 하나의 단체와 조직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 또 전 세계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승리의 법칙을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스포츠팀이나 군대나 기업이나 또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이 모두에게 승리를 위해서는 승리의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 세 가지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동일한 비전이 필요하다. 두 번째, 다양한 기술. 세 번째는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동기와 능력을 부여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 리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요소가 긴밀하게 결합이 됐을 때 승리의 법칙이 이루어지고, 또 승리와 성공을 양손에 쥐고 환호하는 그런 리더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수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팀은 챔피언이 될 수 없다. 자, 승리의 법칙. 리더는 팀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찾아낸다.